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또 다른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법정 조언자로 출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자키노프 대 리플 소송인데요.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XRP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클래스로 인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클래스는 XRP를 보유하거나 손해를 보고 XRP를 판 사람들,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75,890명의 XRP 홀더를 포함한 전 세계 XRP 홀더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해당 클래스는 리플의 직접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2차 시장에서의 판매,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된 국가에서의 판매를 포함한 리플 XRP의 모든 판매를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XRP 보유자들을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보유자들을 포함해서 세계의 많은 리플 홀더들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존 디튼 변호사가 해당 소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트윗에 의견을 남겼는데요. SEC나 원고 측 변호인이나 토큰의 2차 시장 거래가 이전에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방식으로 제공되었거나 또는 판단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 때문에 증권이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두고 보자라는 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과 SEC 2년간의 소송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개입한 사람으로서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존 디튼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리플이 제공한 XRP 자체도 증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그 누구도 아직까지 판결을 내지 않았고, 두 번째, 설사 이전의 리플의 판매가 증권법으로 위반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 증권이 아닌 XRP를 증권 거래 방식으로 활용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2차 시장에서의 거래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리플 XRP는 디지털 코드로 시작한 리플의 기초 자산이고 이전에 비유를 공유드린 것과 같이 구글이 인터넷을 베이스로 사업을 한다고 인터넷을 증권이라고 하지 않듯이 기초 자산은 증권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존 디튼 변호사가 쟁점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 바이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사기처럼 보인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2년 그리고 2022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낮은 리스크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기꾼이다라는 사실을 덧붙였는데요. 투자의 법칙이기도 하듯이 높은 수익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데이비드 슈워츠의 사기꾼이라는 발언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리플랩스 전 개발자 관계 담당이사 맷 해밀턴 역시 리플 커뮤니티 내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XRP 바이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판타지에 가깝다. 만약 XRP 바이백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공정 가치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리플 XRP 바이백에 대한 기대가 아니더라도 소송에 대한 호재가 있으면 시장에서는 리플 XRP 가격은 최대한 어느 정도 공정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소송 결과에 대한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서 나온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러리와 SEC 소송에서 법원은 SEC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일정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14일 내에 디스커버리 단계를 완료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SEC는 라이브러리를 상대로 ABC 토큰 매출 총액에서 정당한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과 사업비 등의 파이낸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서의 싸움은
라이브러리의 정당한 사업비가 얼마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SEC가 결국에는 라이브러리를 파산시킬 목적이 있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SEC 자체는 정당한 사업비용으로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이야기한 사업비용을 SEC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더 나아가서 라이브러리가 지금 현재 소송의 단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자금적인 여력이 있을지, 그것들이 문제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라이브러리에게 이번에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SEC의 이런 식의 소송 방식은 결코 리플과 같은 거대한 회사 아니고는 대응할 수 없는 정말 악의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 소송 비용은 본인들 돈이 아니라 미국 시민의 돈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네시스가 파산한 이후 모 회사 DCG가 제네시스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안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채권자 중의 하나인 제미니가 제네시스 구조조정 지원금의 1억 달러 기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재적인 악재 중의 하나였던 그 제네시스의 파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제미니의 행보가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네시스의 채무자이기도 한 제네시스 모 회사 DCG에게 제미니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구조조정 지원금으로 1억 달러 기부를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뒤에 더 스토리가 있다는 내용일 텐데요. 진행 사항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6일에 나올지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6일에 기자회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우선 가상자산과 증권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아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체계도 연내 함께 정리돼서 가상자산 업계 재도약을 마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이슈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기도 전에 증권회사와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만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설명회가 공개가 되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